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종강 토크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수경입니다. 이쪽부터. 저는 정진영입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조민선입니다. 네. 저는 김청환입니다. 저는 재서윤입니다. 저는 김은옥입니다. 저는 안준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새께 저희 수요반 종강을 하게 됐는데요. 새께에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또 영상 나갔었는데,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새께 수업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께 수업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새께 수업 어떠셨습니까? 서윤님? 저부터요? 네, 첫 주제라 부담이 좀 되네요. 일단 저는 원래도 좀 이제 자유로운 드로잉 위주로 수업을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물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화실 들어와서.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재료들 접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았고, 또 처음에 이제 형태가 없는 것 위주로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형태가 없는 것들이 더 떠올리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로지 제 감정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바로 또. 네. 소면만 거의 지금 한 1년 반을 거의 그렸었는데 소면만 그렸거든요. 1년 반 동안. 네, 소멸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리면서 이제 봐왔던 것들 나중에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지 저렇게 그려봐야지 했던 거를 시도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네. 새께 수업 하셨을 때 이 수업이 근데 뭔지 모르고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다들. 그죠? 뭔지 아셨어요, 혹시? 그냥 색깔에 관련된 거겠거니만 했지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어떻게 달랐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뭐 색채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방법적인 걸 조금 상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뭐 사진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되는 시간? 네.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려야지가 아니라 좀 더 표현을 뭔가를 해보자 하고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쥐어 짜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항상 이게 주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분들 다 가만히 이렇게 고민의 시간. 고민하시느라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이러고 계셨던 게 준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시자마자 주제 딱 주시면 계속 그냥 이러고 계셨거든요. 근데 고민 되게 많이 하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고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한 몇 주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고민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뭘 해야지 무작정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은 거기도 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색을 막 뽑잖아요. 발색표도 뽑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 색 뽑을 때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감동이어서 저는 저도 따로 막 이렇게 발색표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작업을 또 하시는 입장에서. 작품을 할 때 색을 사용해서 작품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발색표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준이님 같은 경우는 이게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감정적인 걸 표현했던 사람이라 작품에 그러니까 일단 제 감정의 색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형태 없이 주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사실은 준이님하고 반대로
약간 되게 신나서 접근을 했던 음. 케이스였어요. 네. 원래 제가 감정적인 걸 표현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발색교 자체가 어떤 저의 든든한 어떤 답안지 같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색을 뽑아서 내 감정을 이 색깔로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작품을 접근하는 데서 되게 저는 수월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반이셨으니까 저기 진영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영이 되게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작가반이셨으니까 이런 이 얘기에 되게 공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공감 많이 가고 음. 또 되게 신기했던 거는 발색표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참고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걸 안 보고 씩 그렸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그렸는데 색을 보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네. 그냥 살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모를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확 이런 감정이었어, 내가. 약간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발색표하고 또 이렇게 맞춰보면 또 맞고. 네. 그것도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되게 수업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표현한 거 보면 너무 다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사고의 어떤 틀을 좀 깰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송에 그때 나갔던 우리 강평 시간 했던 그 꽃 그린 거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좋았는데 솔직히 소름 끼쳤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사진이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한 건데 그때가 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도 되게 다른 분들이 해석하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꽃의 생각이 다 각자 다르니까. 근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작가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근데 또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그 다음 시간에 그 작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 꽃의 그 의미가 죽음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고 표현하신 것도 되게 다양하고 네. 그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그때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약간 일일이 뭐 하기도 되게 어렵긴 한데 너무 좋았던 작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어떤 게 좀 뭐 인상에 남았는지 이런 거 좀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꽃 그거 시간에 선생님하고 네, 교수님 네. 그 작품에서 그걸 상상을 했다는 게 너무 되게 좀 쇼킹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게 맞다고 하니까 더 놀래고 근데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림을 접근하고 이러는 거를 보고 또 나중에 강평도 하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네. 제 작품 중에서는 그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그 종이 꾸겨가지고 했던 거 좀 움직임에 대한 작업을 앞으로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거기서 네네. 힌트를 얻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게 되게 이제 저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정제되고 좀 한 작품 한 작품이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몰랐다고 하면 어떤 때는 뭐 그 재료에 좀 집중한다든지 어떨 때는 그 의미에 집중한다든지 하면서 그 포커스를 좀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본인한테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분들 작품 많이 보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저도 좀 약간 새로운 시도도 해보기도 하고 저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쓴 재료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체를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화 전공자니까
분체를 쓰려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차원님 모르니까 되게 과감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어쨌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써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분체 쓰는 것도.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네, 아닙니다. 자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도 하려 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본인 작품 중에서는 뭐 좋았던 게 있어요?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 선으로만 했던 게 다들 되게 저는 솔직히 막 어떤 걸 계획하고 그렸던 그림들 많이 없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즉흥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느낌 자체는. 저도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서 좀 항상 좀 색을 강렬하게 써왔던 분이라서 네. 그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요? 네네. 일단 저는 네. 방금 전에 핸드폰으로 열심히 카페에서 진영님의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요거 이거 찾는데 강의 언제 들었는지 까먹어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님이 항상 뭔가 되게 약간 좀 흐려지는 듯한 그런 마감 처리에다가 뭔가 가운데를 이제 전통 관통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이제 포인트를 주시는 중심에 뭔가가 예, 있죠. 포인트를 주시고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점이나 점들의 연결로 표현하시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표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도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딱 봤을 때, 아, 진영님이 그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게 스타일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그림을 난생 처음 봤어도, 아, 이건 진영님이 그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형태가 없어도 이렇게 독특하고 특색 있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 것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장소를 보고 그 사진 찍어서 본인이 찍은 거 그 네, 일본 맞아요. 여행 갔을 때? 네, 일본 여행 갔을 때 찍었던 그 오염수가 방류되던 시점에 제가 즐겁게 일본 여행을 갔던 그 모순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린 거를 이제 다들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좀 애정이 붙어서 집에 가져갔었는데 이게 또 집에 붙여놓고 자주 보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수업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났었던 것 같고 뭘 그리고 싶은 건지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좀 고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애정이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항상 표현님이 그 본인의 그 모순된 감정에서 항상 이렇게 갈등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작품에 그게 드러나서 그게 이제 항상 그 키워드가 그 모순된 양가 감정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거를 이제 발견해낸 것도 되게 재밌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수업했던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도 작가반 경험이 있지만 작가반 어떤 경험 없이 그냥 처음 색계란 수업에 와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표현한 거를 또 철학적으로 그거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를 듣고 저는 상당히 되게 놀라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새끼 시간에 진행되는 거는 즉흥적인 그 자기 그 시간에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또 각자만의 그 철학들을 들어보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감동이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전부터 봐왔던 분도 계시지만 또 여기 새끼 수업을 처음 뵀던 분도 계셔서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생겨지고 더 친밀감도 생겨지고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새끼 수업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다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내가 아는 게 사람을 볼 때 나는 정말 어쩐 단면적인 것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주인님은 어떠셨어요?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문서님도 옆에 있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뭘 하는지도 보고, 근데 그 과정이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데 그걸 또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되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를 보면 무슨 생각에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이렇게 엿보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나중에 또 강평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건지를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나를 표현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보고 그걸 같이 교류하고,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를 만약에 하면 고리타분한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각자 나이들도 다 다양한 나이대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이게 생각이 안 맞고. 근데 이제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름의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이제 표현을 하고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는 좋았던 게 제가 이제 뭐 선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지만 저는 그냥 수업 진행자일 뿐이지 그 같은 그냥 일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여기서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도움인 거예요. 도움이. 이 수업에서는 이거 뭐 물감 이거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거 쓰세요.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약간 관광 가이드처럼. 그래서 맞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쫙 깔고 이제 얘기를 서로 얘기 설명해주고 할 때 제가 제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뭐 이거를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를 그냥 너무 순수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남의 그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한 병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영혼이 없는 그림을 보면 머리가 좀 아프고 이상한 병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고민이 다 있고 무슨 고민하는지 이거는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뭐 다른 경우도 있고 뭐 문어 얘기도 했는데 문어 진짜. 근데 제가 문어라고 해서 계속 문어가 생각이 난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런 저는 이제 되게 좋았던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까? 약간 쇼킹했던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다 쇼킹했어요. 작품이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질투가 날 정도로 다들 사람들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생각이 나는데 다 열광하기는 그래요. 작품을 한다는 게 뭘까요? 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림하고 작품이라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저는 이 수업 들으시면서 뭔가 그림이나 작품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선이 좀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게 있는데 그 정의한 거랑 이번에 수업이랑 너무 맞아떨어져가지고 좀 놀란 부분이 뭐냐면 다 말씀을 주신 건데 저는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언어 한계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그 이외의 어떤 느낌이나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업 시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걸 다 느끼신 것 같아요. 사실 막 2박 3일 막 수다 떨어도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색으로 이렇게 어떤 내가 이렇게 뿌린 걸로 이게 표현이 되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친한 친구도 모르는 부분이 튀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개의 다른 수업 이름을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3개 언어. 세계 언어. 아, 색계는 세계 언어다. 네. 그리고 그쵸. 작품은 그런 말의 어떤 한계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네. 나름의 정의는. 네. 세계 언어 너무 대학교 교양 이름 같아서 지금 대학 관계자 2명이 참, 예.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각자의 어떤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딱 빌어서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그냥 하려고 하면 좀 되게 어려운데, 이거 내가 요거를 매개체로, 이게 뭐 만약에 작품이라고 하면, 요거를 매개체로 이야기하니까 또 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작품 하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분, 고민하고 10분에서 15분 막 이러고 음. 약간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주섬주섬 뭔가 꺼내고 뭐 창원님 뭘 달라고 하고 뭐 민서님은 그냥 막 뭐 꺼내고 이렇게 막 뭐 과슈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막 한단 말이죠. 근데 할 때는 되게 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설명할 때 보면 완전 풀어드린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작품은 음, 물론 작가가 의도해서 음, 뭐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음, 딱 봤을 때 딱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맞다. 그치. 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좀 넓혀놓는 네. 거다. 솔직히 이거를 하면서 막 작품을 한다고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시네. 작품이라는 게 저는 자기 자신이 담기거나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담기는 게 작품이라고 그림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색계 작업을 하면서 작품까지는 아니어도 작품이 될 수 있을 만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절로 그게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게 색깔에 자기 자신을 이미 담아놨고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다들 철학도 더 빨리 담기고 고민해보고서 이제 바로 하실 수 있었던 게 저는 그래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희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색계반 수강생 류희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림 그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색에 대한 스펙트럼이 이제 되게 좁았던 거고, 그랬다면 색계를 하면서 색을 사용해보고 싶은 네, 색을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싶은 욕구나 의욕이 생긴 게 저한테는 제일 컸어요. 이 시간.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 네. 늦어도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운전해서 달려왔어요. 정말 밤운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제가 UX 전공이잖아요. 여기서 네, 갑자기 네. 전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도 배우는 단계라서 이런저런 용어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외우고 있는데 그 UX 용어 중에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스키마가 뭐냐면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인지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렇게 막 이거는 이거야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라든가 빨갛다 하면 뭔가 분노가 연상이 되고 초록색 하면 뭔가 긍정이 연상되고 이런 거를 스키마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작품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뭔가를 그려놨을 때 쓱 보고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거 뭘 표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색계 수업 끝나고 강평을 할 때 다 같이 내가 이런 의도로 이 그림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막,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아, 그런 게 진짜 확실히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과정에서 다 같이 이 그림에 대한 그런 스키마가 뭔가 인지적인 어떤 통로가 열리는 그런 경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뭔가 작품이 그런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주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의도가 뭔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화님처럼 각자만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약간 뭔가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이란 게 좋은 게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줘도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언어로 뭔가 소통을 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언어인 거잖아요. 작품은 약간 손뭉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도 좀 쿠션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으로 좀 들어가게 하는 게 각자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작품 하면 여태까지는 나를 표현하는 거, 나를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같이 새끼 수업 들으셨던 분들 작품 소개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작품이라는 게 그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구나. 그러니까 철학도 철학이지만 거기서 비롯되는 거지만 한 사람의 스토리고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저희가 과거의 역사 속에 유명한 화가들 작품들을 봐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인간의 역사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표현하는 이런 작품 하나하나가 어떤 그런 인간의 역사 같다는 생각을 좀 요번에 좀 그런 역시 생각을 하게 미술사를 됐어요.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역사를 또 아니, 네. 네. 근데 저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작품이 저한테 뭔지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작품 비슷한 걸 해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실을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저를 표현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번 해본 적은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처음 해봤던 건데 그게 작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작품이 어떤 건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어쨌든 고민을 하고 주제가 주어졌거나 뭐 저한테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고민을 하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해서 뭔가를 막 표현했는데 늘 그 의도대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무슨 행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색깔을 더 덮어보거나 막 형태를 얼굴어보거나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저의 감정이나 그게 거기에 담기는 걸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행위가 작품인가? 이런 생각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잘 어려워요. 약간 그 여러 좀 복합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에너지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막 드로잉을 막 하면은 막 그 에너지가 막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샥 나도 모르는 뭔가 멋있는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런 행위적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민해서 이 철학을 담기 위해서 무슨 색을 쓰고 어떤 구도를 만들고 이거는 이 구도는 어떤 의미고 종이를 찢는 거는 무슨 의미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그 철저한 계산적인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뭐 하나라고 좀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는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어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약간 고민을 한다면
이거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는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그게 저는 언어의 어떤 한계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랑 교감한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 아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작품이 생물이라는 생각이 들기 들어요. 맞아. 생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표현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맞물려져서 확장돼서 그게 약간 더 펼쳐져 나가는 그런 느낌? 언어는 약간 이게 갇히는 느낌이라면 작품은 내가 탁 내놨을 때 내 생각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뻥뻥뻥뻥 커져. 가오나신가? 아니 진짜 그게 막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의미가 또 생기고 네. 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큰 걸 얻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좀 생각으로 작품을 해보면은 더 이렇게 좀 사람이 뭐 말하는 거나 문자를 언어라고 정의를 사람이 내린 거지 진짜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무용수들이 하는 것도 언어라고 생각이 맞아. 들고 발레는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 거기서 또 받아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처럼 작품은 이제 내가 작품 안에 언어가 있는데 나의 언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한 개를 캐낼 수도 있고 10개를 캐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언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의 언어로 이해하는 내 언어랑 좀 다르지만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오해가 아닌 말은 오해가 제대로 아니다. 전달이 안 되면 오해가 일어나지만 그림에서는 내 언어로만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내 언어로 안 받아들여도 그림에서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되게 엄청 심취하셨잖아요. 네, 뒤로 네, 가서 그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여러분도 잘 모르셨겠지만 희자님 나중에는 되게 감정이 약간 격해지셨대요. 그래서 그 약간 울컥하시는 게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뒷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했는데 씨앗의 개념도 좀 저는 비슷하게 씨앗 작은 거 안에 다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모든 네, 시간. 과거는 씨앗이 이제 열매에서 딴 게 과거인데 지금 씨앗도 살아 있는 거고 이 씨앗에서 엄청난 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저도 저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있는 이제 생명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그 제목을 가지고 하면서 나는 내 과거를 가지고 나는 살고 있고 과거를 가지고 갈 건데 예전에는 기분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좀 밝은 것, 말랑말랑한 이런 것을 가지는 게 더 좋은 건가라는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내 과거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기억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더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림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씩 이제 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시더라고 이게. 약간 이게 좀 감정이 이제 고조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몰입을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처음에는 되게 신나서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되게 애기 같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격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그거를 표현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엄청 지금 길게 얘기했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한 30분 좀 넘게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종강인데, 이렇게 또 토크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약간 방금 진영님께서 뭔가 작품에 대한 정의가 바뀌셨다라고 하셨을 때 딱 든 생각이 사람들이 뭔가 창조하는 활동을 할 때 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림 내가 나왔다 막 이렇게. 근데 전 뭔가 작품이 어떻게 보면 자식
같다는 생각이 이게 되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손으로 낳았는데 얘는 별개의 인격체인 거죠, 사실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낳았지만은 나의 밖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특히 새끼 수업에서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낳았는데 내가 부여한 의미만은 가질 수 없는 거죠. 네, 다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은 오늘 토크 여기까지 하겠고요. 종강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색경에서 또 뵐 수 있는 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니까 색을 찾아내는 그런 재미를 조금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색을 찾아내는 재미. 이게 색상도 색상이지만 보색을 만드니까 의외로 또 보색에서 그 타인이 봤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이랄까? 그런 게 좀 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진지충들 같은. 은근히 그래서 되게 오늘도